네, 안녕하세요. 네, 파레토 프랩 원장 김기종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위클리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프리카라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저희 학원에서 SSAT 전문으로 하시는 박호진 선생님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네. 박호진 선생님은 가장 다른 강사에 비해서 조금 주목할 만한 장점이 직접 보딩 스쿨을 졸업하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어퍼 보딩 스쿨 루미스 채피를 졸업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아이들 보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SSAT 비롯해서 경험을 전수해 주실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저희 파레토 프랩에서 영입하게 돼서 일단 제가 인사 말씀 먼저 대신해서 올리고 원래는 저희가 다음 주에 세미나를 한번 조금 쉬어 가려고 했는데요. 또 박호진 선생님 또 모셨기 때문에 박호진 켈리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시고 또 SSAT나 보딩 스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해소해 드리고자 저희가 다음 주에도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혹시 SSAT나 보딩 스쿨 준비하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선생님 모시고 깊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미나가 지금 벌써 꽤 오래됐죠. 2월 18일 날 시작해서 거의 매주 화요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왔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세미나 하시는 걸 나중에 아시고 또 이제 "다시 보기 기능이 없냐?" 이렇게 많이 문의들 주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녹화를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 저희가 또 쉐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것만 조금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 드리면 3월 25일 날 에피바이올로지 그다음에 4월 1 일이었죠. 지난주 SAT 3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저희 곽인천 선생님 모시고 진행했었습니다. 오늘은 에피프리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는 SSAT 그다음에 4월 22 일에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진행하는데 우리 아마 7-8 학년 학생들도 많이 지금 여름 방학 수업을 위해서 많이 지금 아마 서치를 하고 계실 텐데 7-8 학년들을 위한 수학 로드맵 어떻게 짜야 되냐. 이 4 년간의 이제 공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각자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해야 될지 그 4 년간의 로드맵을 한번 의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세미나 진행하면서 부모님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말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조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전에 또 하나 이 장안의 화제죠. 저희 아이비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렉처 시리즈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상위 1%를 만드는 아이비 학부모를 위한 그런 학습 전략편이 지난주까지 해서 5 주간 아주 성황리에 아주 뜨거운 열화와 같은 그 반응과 함께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입시 전략편이 또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11시 서부터는 저희 아이비 센터에서 진행하는 아주,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입시 전략편에 대해서 또 5차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아이비 부모님들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세미나는 뭐 간단하게 에피프리칼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 좀 드리고요. 작년 첫 시험이었죠. 2024년 시험이 어땠는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레토 프랩 왜 에피프리칼을 위해서 최적의 학원인지 그다음 수업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Q&A 하는 뭐 요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강사들이 저도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올해가 2006 년서부터 수업을 했으니까요. 거의 18-19년 정도 됐는데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쇼킹했던 뉴스, 칼리지 보드에서 나온 가장 쇼킹했던 뉴스를 하나만 꼽자면 바로 요겁니다. 21년 1월 달이었죠. 갑자기 SAT 시험과 SAT 서브젝트 시험을 다 폐지한다는 그것도 유예 기간도 없었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마찬가지고 모든 저희 압구정에 있는 모든 학원가와 모든 서브젝트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많이 놀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아마 이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이제 계층별로 교육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뭐 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뭐 사회 그 소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AP가 있는데 굳이 서브젝트 시험이 있을 이유가 있냐는 뭐 효용성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는 뭐 그런 또 반응들이 있어서 컬리지 보드가 아주 전격적으로 SAT 서브젝트 테스트라는 거를 없앴습니다. 아마 지금 3-4년 이상 차이 나는 4-5년 이상 차이 나는 누나나 형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예전에만 해도 이 SAT 서브젝이 대학교 갈 때 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통 3 과목에서 많게는 5 과목까지 이 시험을 봄으로써 학생의 아카데믹한 능력을 쪼끔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아주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학생들이 잘하고 어떤 학생들이 쪼끔 학업적에서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하나가 사라져서 당시에도 상당히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학 과목이 크게 우려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런 우려를 좀 반영해서 2년 후죠. 2년 후에 바로 AP 프리칼큘러스라는 그런 시험으로 이제 서브젝트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 새로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수학은 연속성의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 차적으로는 미분적분을 제대로 배워야, 칼큘러스를 제대로 배워야 '수학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갑자기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의 좀 프리칼까지의 성적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많이 사라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수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데 반해 또 사회적으로는 수학 과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해서 이런 좀 뭐랄까요? 이제 어쩔 수 없이 2년 만에 이제 백기투항을 한 거죠, 컬리지 보드가. 그래서 다시 이 에피 프리칼큘러스라는 과목을 23년 말에 24년 5 월서부터 시행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4년 5 월에 첫 시험이 치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예전에 폐지됐던 서브젝트 테스트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시험이다. 다만 토픽은 비슷하지만 주관식이 이제 좀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토픽 수를 쪼끔 확 줄인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템 쪽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칼큘러스 BC,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런 시험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쪼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예전에는 수학 시험이 SAT 매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트 테스트가 있었고 칼큘러스나 스탯 그 이후에 컬리지 과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였었죠. 근데 이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지면서 알제브라 2 레벨, 그다음에 아주 통계학 아주 일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요 SAT 시험에서 중간에 시험이 없고 에피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험으로서 요 AP 프리칼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SAT 서브젝트 과목을 AP 프리칼이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네. 이 시험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3 가지 키워드로 조금 뽑아 봤습니다. AP 프리칼 시험, 요 3 가지만 아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특징이나 어떤 무엇을 좀 주안점을 맞춰서 누가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인지를 쪼끔 판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최초로 허용된 예외가 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예외일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 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는지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는 일반 프리칼인데 AP 프리칼을 시험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AP 프리칼과 일반 프리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험을 쪼끔 정착시켜야 되는 이 컬리지 보드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처음서부터 너무 높이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고 오점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요런 3 가지 특징이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AP라는 말의 풀 네임이 뭔지 혹시 부모님들 아시나요? 네. 이게 Advanced Placement의 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과목들 중에 일부를, 물론 완벽한 컬리지 레벨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좀 순화해서 고등학생들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대학교에서 배울 거를 조금 미리 경험해 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전공 선택을 할 때도 미리 이런 시험을 하나 봄으로써, 가령 내가 뭐 마이크로나 매크로 이코노믹스 같은 걸 봄으로써 경제학에 대해서 내가 흥미가 있는 학생인지, US 히스토리 같은 걸 이제 보면서 내가 뭐 히스토리나 그다음에 피직스 같은 경우도 4 과목의 시험으로 세분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 4 과목 중에 선택적으로 시험을 봄으로써 내가 피직스를 전공해도 되는 학생인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AP 시험을 갖고 실제로 이제 컬리지를 가면 5점이나 4점을 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학교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예. 물론 이 AP 과목을 대학교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냐 말 거냐를 갖고 여러 학교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고요. 쪼끔 높은 학교 위주로 "우리는 AP 과목을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을 테야." 뭐 그렇게 뭐 그런 팔러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AP 크레딧을 대학교 과목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AP 과목이 많은 친구들은 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AP 막 10 과목 이상 들은 친구들은 확실히 대학교 조기 졸업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이 AP 프리칼큘러스는, 죄송합니다. AP 프리칼큘러스는 이 컬리지 크레딧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그럼 사실은 이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는 이름을 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대학교 과목을 미리 공부하고 대학교 크레딧을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외를 허용하면서까지 이 과목을 지금 설정해 놓은, 이 에피 프리카를 AP 과목으로 승격시켜서 굳이 시험을 만든 칼리지 보드의 좀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건 아까 모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gebra 2 정도 레벨을 측정하는 이 SAT서부터 그다음에 미적분까지 칼큘러스까지 너무나도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의 중간에 뭔가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뭐랄까요? 아이들의 좀 실력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컬리지 크레딧이 안 나온다는 이런 예외를 허용하면서까지 이 AP 프리칼 시험을 컬리지 보드가 강행한 이유에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수학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중간에 너무 갭이 크다는 점, 그 그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좀 제고할 만한 계기가 없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에서 이런 예외들이 좀 예외가 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뭐가 이제 AP 프리칼과 그냥 프리칼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가 다르냐? 이제 그 부분을 쪼끔 아셔야 되겠죠. 일단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리칼큘러스는 AP 프리칼큘러스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AP 프리칼큘러스가 프리칼큘러스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토픽들은 AP 프리칼에는 나오지만 프리칼큘러스에서는 배우지 않는 그런 컨셉들이 아주 왕왕 한두 개씩 있는데요. 가령 뭐 세미 로그라든가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과 컨케어블이라는 이런 컨셉이 프리칼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피 프리칼에서는 측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고요. 문제풀이 수업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면 충분히 쉽게 커버가 되는 파트라, 그보다는 AP 프리칼 전체에서 빠지는 부분이 훨씬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여름에,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실제 실러버스 이제 수학들 목차인데요. 여기 1, 2, 3, 4, 5, 6, 7, 8까지는 AP 프리칼에도 나오고 프리칼에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벡터라든가 그다음에 매트릭스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프로버빌리티 코닉 섹션, 그다음에 파라메트리까지요. 요 14번에 있는 파라메트리까지는 프리칼에는 측정이 되지만 에피 프리칼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파트죠.
네. 요게 빠진 이유를 쪼끔 살펴보면 이제 일단 칼큘러스 배우는데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스태티스틱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들, 아니면 그 칼 이후에 뭐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과목이나 이런 거랑 또 관련 있는 부분들은 이제 쪼끔 뺐죠. 그래서 오히려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프리칼을 하는 친구들도 그냥 일반 프리칼로 공부하다가 12월 정도서부터 약간 나오지 않는 파트를 비롯해서 에피 프리칼이 포커스하는 부분들을 쪼끔만 더 공부를 하면 충분히 프리칼 한 친구들도 에피 프리칼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 프리칼은 크게 세 파트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펑션 파트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익스포넨셜과 로그 파트가 나오고, 세 번째가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삼각함수라고 하죠. 요 세 개에만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칼을 공부했던 친구들도 얼마든지 AP 프리칼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요. 또 학교에서 AP 프리칼 들은 학생들은 오히려 그 프리칼에 나오는 내용 중에 쪼끔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둘이 큰 대차는 없다. 거의 80% 이상 같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수업도 일단은 프리칼을 기초로 놓고요. 그다음에 에피 프리칼 내용들을 쪼끔 더 강조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 여름까지는 이제 비슷하게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 이후에 쪼끔 그 시험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은 에피 프리칼에 추가로 나온 내용에 대한 렉처가 보통은 겨울서부터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저희가 에피 프리칼 반을 열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월 3월 초서부터였죠. 8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풀이 반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2024년 시험을 쪼끔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2024년 시험 작년에 처음 시행돼서 이제 깜깜이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전에 이미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예전에 진행됐던 SAT 서브젝트 테스트 MESTC라고 하죠. 그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소 벗어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겹치는 유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커리큘럼이나 그다음 목 테스트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MCQ 같은 경우에는 준비한 데서 거의 다 대부분 출제가 됐고, FRQ도 방향성은 맞았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다만 이 시험 같은 경우는 64점 만점에 객관식이 40점이고요. 주관식이 24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AP 과목 중에 주관식 비중이 조금 다소 낮은 그런 시험이긴 합니다만, 점수 배점은 낮은 대신에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객관식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대체로 다 잘 재학생들 중에는 네. 대체로 재학생들 중에는 90% 이상 다 5 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점 비율을 보면 25.9% 입니다. 사실은 칼큘러스 BC가 45% 내외라 이제 압도적으로 좀 5점 비율이 높긴 하지만요. 그 밖에 다른 과목들 AP 스탯 17% 였고요. 그다음에 칼큘러스 AB도 한 20% 내외였었죠. 그런 거에 비하면 5점 비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부 기간도 되게 짧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도 다른 AP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AP 과목들 같은 경우는 3 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AB, BC, 스탯 모두 다 3 시간이 넘어가죠. 근데 이 시험은 2 시간 한 20-30분 정도에 끝나는 시험이라 이 시험도 좀 다소 짧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응시생 숫자를 좀 보면 이제 에피프리칼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가 작년 데이터를 보면 조금 가늠이 됩니다. AB가 항상 25만에서 27만 정도 되고요. BC가 14만 5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스태티스틱이 작년에 역대 최대였죠. 25만 2천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에피프리칼이 첫 해에 18만 4천 명 봤으니까 아마 이 컬리지 보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수강생 응시생 숫자에서도 조금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에피프리카를 개설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예, 올해는 쪼끔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 미국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년의 응시생은 작년에 24년 응시생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게 예,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에피프리칼이 나중에 에피칼 봐야 되는데 '쓸모없는 시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논리를 설파하는 여러 또 이렇게 관계자들이 있죠. 다만 이제 저는 그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숫자가 작년 첫 해였는데 18만 4천 명이니 BC보다도 훨씬 3만 명이 3만 몇천 명 이상이 더 많았던 거죠. 네. 올해는 분명히 더 20만 명 돌파해서 에피칼 AB에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이고, 요것도 분명하게 칼리지 보드에서 AP 과목으로, 비록 칼리지 크레딧은 나오지 않지만 이거 AP 과목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원서에서도 다 AP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시험이 쉽냐 어렵냐를 떠나서 예, AP 과목으로 반드시 카운트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도움이 된다. 예, 저는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에피프리칼이 좀 확산된 데는 역시 이과도 이과인데요. 이 문과 전공생들이 사회과학으로 많이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뭐 저도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경제학은 이렇게 판서되어 있는 것만 봐서는 이게 수학과 수업인지 경제학과 수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학을 좀 많이 쓰는 과목이죠. 네. 뭐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이런 부분들이 다 숫자로 검증을 해야 되고, 통계나 그다음에 데이라는 통계로 데이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학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하지만, 또 모델링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예, 수학에 대한 수요가 예,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에피프리칼이 생겼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필요 시수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예, 수학 주요 과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BC는 렉처가 54시간 필요하고요. 심지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 말고도 학원에서 수업을 좀 들어야 원활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국제학교들이 선생님 수급이 조금 어려우면서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좋은 선생님에 대한 공급이 아주 압도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예, 압구정에 있는 많은 학원들이 기본적으로 에피칼 수업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교 수업 별도로도 예, 심지어 이제 방학 특강 때 54시간 정도는 해야 AB서부터 C 파트까지 정리가 좀 되고요. AB만으로는 한 36시간, 스태티스틱도 렉처가 한 30시간 필요합니다. 이제 문제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뭐 BC 같은 경우 AB 한 36 시간 정도 필요하고요. AB는 조금 예,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한 24시간, 스태티스틱도 한 36시간 필요한데, 요 AP 프리칼은 일단 학교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열심히 프리칼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렉처가 좀 많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저희가 16시간 정도로 배정을 해서 그 2시간씩 8번 수업 정도면은 예,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시험이다. 그래서 부담 없이 AP 한 과목을 조금 예, 딸 수 있는 예,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 에피프리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시험 보는 것을 허용해서 시험을 행정적으로 어레인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예, 나와서 외부 기관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 학원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양에 비해서는 그래도 쉽게 AP 한 과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예, 그렇고요. 이제 이게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세 그룹으로 한번 나눠 봤는데요. 당연히 현재 AP 프리칼큘러스를 수강 중인 그 그룹은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AP 과목의 특성상 이제 1년 동안 공부한 걸 갖고 5월 달에 시험을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1년 수업을 들었으면 반드시 AP 프리칼 시험을 봐야 된다. 예. 그 부분 좀 예,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 네, 일단은 첫 번째 그룹으로 한번 넣어 봤고요. 향후에 에피칼 AB가 아니라 BC를 듣고 있는 학생이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gebra 2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알gebra 2가 끝나면 일단
SAT 매스를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칼큘러스를 들을 수강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미리 조금 수학을 선행해 놓고 싶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 AP 프리칼이라는 이 과목이 굉장히 조금 커리큘럼이 탄탄하고 좋기 때문에, 네, BC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학을 조금 선행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1 학기 성적이 끝났고요. 2 학기도 이제 중반을 향해 넘어가고 있죠. 네. 근데 이 시점에 만약에 GPA가 좀 안 나왔다. 그런 친구들은 프리칼 AP 프리칼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GPA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GPA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죠. 다만 이미 뭐 지나간 일이 1 학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지나간 일인데 이걸 돌이킬 수 없고 뭔가 만회를 좀 해 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요 프리칼 시험을 봐서 AP 프리칼 시험을 봐서 부족한 GPA를 좀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반에서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요일 7 시에서 9 시까지 진행되는 이 반에서는요. 뭐 이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P 프리카를 듣고 있는 학생, 그다음에 지금 선행 목적으로 BC까지 가고자 하는 학생, 그다음에 학교 GPA가 좀 다소 낮아서 이걸 갖고 좀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골고루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뭐 큰 문제 없이 아마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들 다 5점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은 한 달 잘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열심히 남은 한 달도 열심히 잘 준비시키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 수업 특징을 좀 보면요. 일단 이번 시험서부터는 모든 과목이 완전한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타입의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에피프리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인 종이에 쓰는 것이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 안에서 시간이 가고 자동 채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25년서부터 요 디지털 AP가 시행 중인데, 이제 아마 저희만큼 완벽하게 이 디지털 시험이 준비가 된 학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지금도 다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있고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FRQ 답안지 서밋하면 제가 또 첨삭해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이 40점, 주관식이 24점인데요.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만, 이 주관식에서 조금 아이들마다 좀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관식 비중은 적지만 주관식이 그래도 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점수에서 차지하는 좀 기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주관식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만나서 준비하시기를 조금 바라고 싶고요. 네. 저희라는 말씀을 조금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과 같이 에피프리칼 준비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고요.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목 테스트를 10 세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컬리지 보드에서 릴리스한 그 블루프린트죠. 일종의 그 설계도를 제가 꼼꼼하게 수백 장인데요. 하나하나 토픽별로 좀 보면서 목 테스트를 10 세트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올해도 좀 보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뭐 작년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분명히 그 실제 시험이랑 비슷한 난이도로 저희가 매주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 없을 거다. 다만 작년에 제 예상보다 FRQ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플랫폼 저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링크를 주면 이렇게 이름 쓰고 저희가 나눠준 비밀번호 이렇게 치면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런 구조다. 네. 모든 과목이 사실 다 동일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과목들 전부 다 요런 식으로 AP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방식으로
꼭 부디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요런 식으로 예 그 변화된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쪼끔 적응해서 예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예 쪼끔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리포트 시스템 줘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뭘 틀렸는지 예 이렇게 리포트 시스템 예 당연히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제 많이 다른 점은 저희는 일단은 종이 없는 학원입니다. 예 페이퍼리스 학원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아이폰이나 죄송합니다.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을 갖고 이제 수업하는 유일한 학원이라 이렇게 책상마다 시설이 돼 있어서 처음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 스피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저 하얀색 저 커버를 딱 빼면 이제 저기에 아이들이 충전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고요. 모든 교실에 다 이렇게 전자칠판 구비해 놔서 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도 저 전자칠판에 바로 뜰 수 있게 이게 쌍방향 공유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항상 부모님들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 스튜디오도 꾸려서 예 저희 진행하고 있다. 예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도 인강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올해 안에는 조금 예 구체적으로 예 아마 런칭되는 과목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예 답안지 제출하면 이렇게 첨삭해서 예 점수 매겨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리포트 드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예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미나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까 저희가 새롭게 영입한 박호진 선생님 모시고 SSAT 조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예 7-8 학년들을 위한 수학 예 4 년간의 로드맵 짜는 예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세미나 이제 올해 많이 참석하신 분들께는 특별히 좀 이제 여름방학 할인 행사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용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뭐 모든 회를 다 참여하셔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학생 학년과 상황에 맞는 과목들 중에 해당 사항들을 조금 많이 예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여름방학에 또 할인 행사가 있다는 부분도 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예 대기하고 있다 부모님들 질문 좀 예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퇴장해 주셔도 괜찮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쪼끔 더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비 학교 9 학년이신데 그다음에 네 일단 쪼끔 네 하나씩 한번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비 학교 9 학년인데 에피칼 BC와 스탯을 볼 예정이다. 근데 에피 프리칼도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은 쪼끔 이제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닌데요. 요 부분은 제가 쪼끔 한번 부모님하고 상담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지금 요 질문 남겨 주신 분께서는 저희 학원 전화번호 여기 아래 있죠? 예. 2135-221 아니면 요 카톡으로 쪼끔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번 좀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AP 시험을 좀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아이비가 이제 6 과목으로 좀 제한이 돼 있고요. 특히 수학은 아이비 학교 같은 경우는 AA와 AI가 있는데 AA는 쉽게 얘기해서 미분하고 적분을 많이 하는 과목이고요. AI는 통계를 많이 하는 과목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AA에서는 통계를 많이 다루지 못하고 AI에서는 미적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교차로 보강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예 처음 질문 주신 요 분께서는 반드시 저랑 쪼끔 개별적으로 예 말씀을 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일단 요 내용만 봐서는 뭐라고 지금 답을 좀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생 상황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좀 한번 들어본 후에 같이 한번 중지를 모아서 학생한테 가장 도움되는 방식을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방학 동안 SAT 칼큘러스 프로그램 저희 다 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그 여름방학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목별로. 수학이나 SAT도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컬 같은 경우는 1 차에 AB가 두 과목 두 번, 그다음에 2 차에는 AB 한 번, 그다음에 C 파트 한 번 요렇게 해서 네 과목이 총 4 과목이 개설이 되고요. 100% 영어로만 수업하는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SAT 같은 경우도 두 반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SAT 매스는 두 반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SAT 영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4개의 반을 유지할 생각이라 요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여기 쪼끔 저희 학원에 여기 카톡 남겨 주시면 저희가 여름방학 프로그램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요. 그다음에 이미 온라인에는 게시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문과생, 이과생의 AP 로드맵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문과 학생은 뭐 AB 정도 하면 되고 이과 학생은 BC 정도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이제는 쪼끔 요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과 학생은 AP 칼큘러스 플러스 AP 스태티스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문과라고 하셨을 때 문과가 뭐 예를 들면 아라빅 컬처라든가 뭐 라틴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과목이 아니라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셜 사이언스라면 스태티스틱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AP 칼 같은 경우도 제가 맨 처음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는데 에피칼 BC 응시생이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후반. 네. 아이비리그와 아마 20위권 대학을 모두 다 합해도 BC 수강생에 미치지 못할 그 정도의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꼭 문과, 이과로 나누실 게 아니라 학교 레벨을 보시고 내가 우리 아이가 20 이상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은 BC와 스탯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이과생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BC까지는 무조건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리니어 알지브라나 멀티 베리어블 칼큘러스까지 가는 경우가 요즘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칼비시나 스탯까지는 어느 정도는 거의 공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과와 이과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요즘엔 문과 학생한테도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링에 기반한 수학적 사고를 통한 이런 근거, 에비던스를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요구한다면, 이과 학생한테도 뭐 글쓰기나 말하기, 문과 학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문이과의 경계는 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학교 수준에 따라서 수학 레벨도 결정하는 거지, 문과냐 이과냐에 따른 구분은 이제 많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AP 프리칼은 5월 대비 반이 일요일 7시, 9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4번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4회 내지 5회 정도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에피칼 수업이 없더라도 이건 이제 아마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에피프리칼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고민을 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그래도 저는 시험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시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요. 이제 우아하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이렇게 고공전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막대기 돌덩이 하나도 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중에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인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요. 특히나 또 요즘에는 AP 과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시험 보시는 것을 권하고, 저희 반에 있는 상당수의 친구들도 에피프리카를 실제로 수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따로 준비해서 보는 학생들이 더 많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5월 대비반 있습니다. 여름방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요일 밤 7시, 9시에 7시,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 요 질문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어느 정도 답은 한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남아서 충분히 더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한 질문도 많이 주시고 예 오늘 한 40분 정도 진행했네요. 보통 저희가 30-40분 정도 계획하고 하는데요. 네. 예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예 요 정도로 한번 해 보고 네 다음 주에 또 SSAT 예 주변에 또 필요한 학생 있으면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고 예 이후에 또 다른 수학 과목으로 예 부모님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